안녕하세요. 화훼 전문 유튜버 아델라플로스입니다. 오늘은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특별한 나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모감주나무입니다. 혹시 노란 꽃이 마치 폭죽처럼 퍼지듯 피어난 나무를 본 적 있으신가요? 그 나무가 바로 모감주나무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 나무는 단순히 예쁜 꽃나무가 아닙니다. 옛날 농촌에서는 계절을 알려주는 살아있는 달력 역할을 했습니다. 씨앗은 오래전부터 염주의 재료로 쓰였고, 꽃과 잎 그리고 줄기까지 어느 하나 이야깃거리가 없는 부분이 없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정작 이름과 정확한 개화 시기 그리고 제대로 된 재배 방법을 아시는 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모감주나무의 유래부터 개화 시기, 지역별 차이 꽃말 그리고 직접 키우는 방법까지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모감주나무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 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모감주나무의 생태적 특징 자세히 살펴보기.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모감주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모감주나무의 줄기는 어릴 때는 매끈한 편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세로로 갈라지는 무늬가 생기며 회갈색을 띠게 됩니다. 가지는 사방으로 고르게 뻗는 편이라 자연스럽게 둥근 수형을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뿌리는 곧게 뻗는 직근성보다는 옆으로 넓게 퍼지는 천근성에 가까운 편입니다. 그래서 강한 바람에도 비교적 잘 견디지만 너무 얕은 토심에서는 생육이 부진할 수 있어 식재 시 충분한 흙 깊이를 확보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잎은 마주나기가 아닌 어긋나기로 배열되며 작은 잎들이 깃털처럼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겹잎 형태를 띱니다. 이런 잎 구조 덕분에 바람이 잘 통과하고 그늘도 부드럽게 만들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열매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이유는 씨방을 감싸는 얇은 막이 성장하면서 공기층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공기주머니는 씨앗을 보호하는 동시에 바람에 의해 씨앗이 더 멀리 퍼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합니다. 이런 독특한 열매 구조는 식물학적으로도 매우 흥미로운 특징으로 꼽힙니다. 모감주나무의 이름과 유래. 모감주나무라는 이름은 조금 독특합니다. 옛 스님들이 이 나무의 씨앗으로 염주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래서 염주나무 또는 목환자나무라는 별명으로도 불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발음이 조금씩 변하고 지역마다 다르게 불리다가 지금의 모감주라는 이름으로 정착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모감주나무의 씨앗은 아주 단단하고 동글동글합니다. 껍질이 두껍고 광택이 있어 예로부터 염주나 장신구 재료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 씨앗을 이용해 목걸이나 팔찌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마을 어귀나 서원 근처에 심어졌습니다. 특히 학문을 상징하는 나무로도 여겨져 서원이나 향교 주변에서 자주 발견됩니다. 학자수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는 선비들이 이 나무를 곁에 두고 학문에 정진했다는 이야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바닷가 지역에서도 잘 자라는 특성 덕분에 해안가 방풍림으로도 활용되었습니다. 경상북도 경주 지역에는 오래된 모감주나무 군락지가 남아있어 천년기념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 군락지는 오랜 세월 자연 그대로 보존되어 왔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에서는 학자를 배출한 집안에서 자손의 앞날을 축원하며 이 나무를 심었다는 이야기가 구전으로 전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정확한 문헌으로 남아있지는 않지만 지역 어르신들의 입을 통해 지금까지도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오랜 역사 때문에 모감주나무는 단순한 조경수를 넘어 우리 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는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물학적으로는 무환자나무과에 속하는 낙엽 화렵 교목입니다. 다 자라면 높이가 여러 미터에서 10m 가까이까지 자라는 큰 나무로 성장합니다. 잎은 깃털 모양으로 갈라져 있어 멀리서 보면 매우 풍성하고 부드러운 인상을 줍니다. 이런 잎 모양 덕분에 여름철 그늘목으로도 인기가 많습니다. 원산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으로 알려져 있으며 오래전부터 동양 정원의 대표적인 수종 가운데 하나로 사랑받아왔습니다.
서양에서는 이 나무를 비 오는 날의 황금나무라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개화기에 노란 꽃이 비처럼 쏟아지듯 떨어지는 모습에서 비롯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모감주나무 개화시기 자세히 알아보기.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개화시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6월 하순부터 7월 중순 사이에 가장 화려한 개화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나무 전체가 노란빛으로 물들어 마치 황금빛 폭죽이 터진 듯한 장관을 이룹니다. 개화 기간은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 지속되며 날씨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하는 시기는 보통 6월 초순으로, 이때부터 가지 끝에 자잘한 봉오리들이 조금씩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이후 기온이 오르면서 봉오리가 벌어지고 본격적인 개화가 시작됩니다. 꽃은 작은 알갱이들이 촘촘하게 모여 원추형으로 길게 늘어지는 형태입니다. 멀리서 보면 하나의 큰 꽃송이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수백 개의 작은 꽃들이 모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화가 절정에 이르면 나무 한 그루 전체가 노란 우산을 펼친 듯한 모습이 되어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개화가 끝나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열매가 맺힙니다. 처음에는 연한 분홍빛을 띠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갈색으로 변합니다. 열매 속에는 검고 단단한 씨앗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바로 염주의 재료가 되는 씨앗입니다. 꽃이 지고 난 뒤에도 이 열매 덕분에 관상 가치가 오랫동안 유지되는 것이 큰 매력입니다. 가을이 깊어지면 잎도 노랗게 물들면서 다시 한번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합니다. 개화 상태를 관찰하실 때는 나무 아래에서 위쪽을 올려다보는 각도로 사진을 찍으면 하늘과 어우러진 노란 꽃송이를 더욱 인상적으로 담아낼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부는 날에는 작은 꽃잎이 눈처럼 흩날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 이 또한 놓치기 아까운 장면입니다. 지역별 개화 시기 차이 상세 안내.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어 지역에 따라 기후 차이가 뚜렷합니다. 그래서 모감주나무의 개화 시기도 지역마다 차이를 보입니다. 먼저 제주도와 남해안 일대는 다른 지역보다 기온이 가장 먼저 오르는 곳으로 6월 초순에서 중순 사이에 이미 개화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산이나 여수 통영 같은 남부 해안 지역도 이와 비슷하게 6월 중순부터 꽃이 피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라도와 경상도 내륙 지역은 해안 지역보다 조금 늦은 6월 중순에서 하순 사이에 개화를 시작하는 편입니다. 중부 지방인 서울이나 경기 지역은 이보다 조금 더 늦은 6월 하순에서 7월 초 사이에 개화가 시작되는 편입니다. 충청도 지역은 남부와 중부의 중간 정도인 6월 하순 무렵부터 꽃을 볼 수 있습니다. 강원도나 산간 지역처럼 고도가 높은 곳은 평지보다 기온이 낮기 때문에 7월 초중순이 되어야 본격적인 개화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해발 고도가 높은 산간 지역은 평지보다 개화가 일주일에서 2주 정도 늦어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같은 지역이라도 그 해의 봄철 평균 기온에 따라 개화 시기가 며칠씩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습니다. 일조량이 풍부하고 배수가 잘 되는 자리에 심긴 나무일수록 개화가 조금 더 빠른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는 봄철 기온이 예년보다 높아지면서 전국적으로 개화가 조금씩 빨라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상 관측 자료에 따르면 봄철 평균 기온이 높았던 해에는 개화 시작일이 예년보다 최대 일주일 가까이 앞당겨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 때문에 정확한 개화 시기를 알고 싶다면 매년 지역 산림청이나 수목원의 개화 정보를 함께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유명한 모감주나무 군락지를 여행 계획에 넣으실 때는 방문 예정 지역의 최근 개화 소식을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도시별 예시를 들어보면 대구나 대전처럼 내륙 분지 지형에 위치한 도시는 여름철 기온이 빨리 오르는 편이라 6월 하순이면 이미 상당 부분 개화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이나 서해안 지역은 바닷바람의 영향으로 기온 상승이 조금 더 완만해 7월 초까지 개화가 이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전주나 청주처럼 중부와 남부의 경계에 위치한 도시들은 두 지역의 특성이 섞여 나타나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개화 시작일이 달라지는 편입니다. 이렇게 같은 나라 안에서도 지역별로 최대 2, 3주 가까이 개화,
시기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여행 계획을 세우실 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개화 시기를 놓치셨다면 지역을 조금 이동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남쪽에서 이미 꽃이 지고 있는 시기라도 중부나 산간 지역으로 이동하시면 여전히 한창인 개화를 만나보실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마를 알리는 나무라는 별명. 모감주 나무는 예로부터 장마를 알리는 나무라는 별명으로도 불렸습니다. 이 나무가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 시기가 남쪽에서 장마 전선이 북상하는 시기와 거의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인 절기로 보면 모감주 나무의 개화 시기는 망종과 하지를 지나 소서에 가까워지는 시점과 맞물립니다. 농사를 짓던 옛 어른들은 이 나무의 꽃을 보고 이제 곧 장마가 시작되겠다는 것을 짐작했다고 합니다. 논일과 밭일을 준비하던 농부들에게 이 나무는 중요한 자연 시계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장마 시기 자체가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장마 시작일이 해마다 들쭉날쭉해지면서 과거처럼 정확하게 들어맞지는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초여름 계절의 변화를 알려주는 대표적인 자연의 신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조경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계절감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여름 개화목으로 자주 언급되는 나무입니다. 모감주나무 꽃말과 그 유래.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꽃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감주나무의 대표적인 꽃말은 기다림, 희망, 번영, 그리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매년 같은 계절이 되면 어김없이 풍성한 꽃을 피우는 강한 생명력이 이러한 의미를 담게 되었습니다. 긴 겨울을 견디고 여름이 되면 화려하게 피어나는 모습이 마치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오는 좋은 결실을 연상시킨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한 씨앗이 아주 단단하고 오래도록 보존이 잘 되는 특성 때문에 번영과 영속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개업 기념식재나 학교 공공기관 정원 조성에 자주 활용됩니다.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의미로 이사나 창업을 기념해 심는 분들도 많습니다. 일부 지방에서는 자녀의 입학이나 졸업을 기념해 이 나무를 심는 풍습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모감주나무 키우는 방법. 첫 번째, 자리 선정과 토양. 이제 직접 모감주나무를 키우고 싶은 분들을 위해 실질적인 재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햇빛입니다. 모감주나무는 양지식물이기 때문에 하루 최소 6시간 이상 직사광선을 받는 환경에서 가장 건강하게 자랍니다. 반그늘에서도 생존은 가능하지만 이런 환경에서는 가지만 웃자라고 꽃은 거의 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원이나 화단에 심을 때는 되도록 햇볕이 잘 드는 남양 자리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토양은 비옥함보다 배수성이 훨씬 중요합니다. 물이 오래 고이는 점질토보다는 물 빠짐이 좋은 사질 양토가 훨씬 적합합니다. 식재하기 전에 부엽토와 완숙 퇴비를 흙과 섞어주면 토양 구조가 개선되어 뿌리 활착률이 눈에 띄게 높아집니다. 식재 구덩이는 뿌리보다 넉넉하게 파주는 것이 좋으며 바닥에 배수층을 만들어주면 장마철 과습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린 묘목을 심을 때는 뿌리가 다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며 심은 직후에는 물을 충분히 주어 뿌리와 흙이 잘 밀착되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재 적기는 뿌리가 활동을 멈추는 늦가을이나 이른 봄이 가장 적합합니다. 성장 속도가 빠른 편이므로 다른 나무나 건물과의 간격을 최소 3m 이상 확보해 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토양의 산도 또한 크게 예민하지 않은 편이라 약산성부터 중성 토양까지 폭넓게 적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척박한 사막 같은 토양보다는 유기물이 어느 정도 포함된 흙에서 훨씬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입니다. 식재 후 첫 몇 달 동안은 흙이 완전히 안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강한 바람이 부는 날에는 지지대를 세워 나무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주기와 비료 관리. 계절별 안내. 모감주 나무는 뿌리가 완전히 활착된 이후에는 비교적 건조한 환경도 잘 견디는 편입니다. 식재 후 첫 한 해 정도는 흙 표면이 마르면 충분히 물을 주는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뿌리가 자리를 잡은 이후에는 자연 강수량만으로도 대체로 충분한 편입니다. 오히려 장기간 과습이 지속되면 뿌리 활력이 떨어지고 심한 경우 뿌리 썩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철에는 배수 관리에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화분에서 키우는 경우라면 받침대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자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지에 심은 경우에는 경사면을 만들어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한여름 가뭄이 심하게 지속될 때는 이른 아침이나 저녁 시간을 이용해 물을 보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비료는 봄철 새순이 나오기 전 완효성 복합 비료를 한번 시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소 성분만 지나치게 많이 공급하면 잎만 무성해지고 꽃눈 형성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산과 칼륨 성분이 균형 있게 포함된 비료를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름철 생육이 왕성한 시기에는 추가로 묽은 액체 비료를 한두 번 정도 더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을 이후에는 시비를 중단해 나무가 자연스럽게 휴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전정과 유지 관리 요령. 모감주 나무는 강하게 다듬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수영을 살려주는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전정은 나무가 휴면 상태에 들어가는 겨울철에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 시기에 병든 가지와 서로 겹치는 교차지 정도만 정리해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지나치게 많은 가지를 한 번에 제거하면 나무가 스트레스를 받고 다음 해 꽃눈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정리만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린 나무일 때는 원하는 수영을 잡기 위해 겹가지를 가볍게 유인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큰 나무로 자란 이후에는 안전을 위해 도로나 건물 쪽으로 뻗은 가지만 선택적으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전정 도구는 사용 전후로 반드시 소독해 주시는 것이 좋은데, 이는 도구를 통해 병원균이 다른 가지나 다른 나무로 옮겨가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굵은 가지를 자를 때는 한 번에 절단하기보다 여러 번에 나누어 자르면 나무 껍질이 찢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절단면은 매끄럽게 다듬어주면 빗물이 고이지 않아 부패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병해충 예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모감주 나무는 다른 조경수에 비해 병해충 발생이 비교적 적은 편에 속합니다. 그렇지만 어린 나무에서는 진딧물이나 응애 같은 해충이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진딧물은 주로 새순이나 어린 잎에 붙어 즙을 빨아먹으며 끈적한 분비물을 남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응애는 잎 뒷면에 붙어 잎을 갉아먹으며 심하면 잎이 누렇게 변하고 조기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해충은 초기에 발견하면 물줄기로 씻어내거나 친환경 방제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장마철에는 습도가 높아지면서 통풍이 부족하면 입마름 증상이나 반전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안쪽 가지까지 햇빛과 바람이 잘 통할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 방법입니다. 가지가 지나치게 밀집된 부분은 가볍게 솎아주어 통풍을 개선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평소에 예방 위주로 관리하시는 것이 약제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안정적인 생육으로 이어집니다. 이 외에도 고온다습한 환경이 지속되면 흰가루병이나 갈색 무늬병 같은 곰팡이성 병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흰가루병은 잎 표면에 하얀 가루가 덮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특징이며 통풍이 원활하지 않을 때 주로 발생합니다. 갈색 무늬병은 잎에 작은 갈색 반점이 생기다가 점점 번지는 형태로 나타나며 심하면 잎이 조기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병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줄 때 잎에 직접 닿지 않도록 밑동 위주로 관수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낙엽이 진 뒤에는 병원균이 남아있을 수 있는 낙엽을 제때 정리해 주시는 것도 다음 해 병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병해충이 발생했을 때는 증상이 나타난 부위만 국소적으로 제거해 주는 것이 나무 전체로 번지는 것을 막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화학 약제보다는 친환경 자재를 우선적으로 시도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번식 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모감주 나무를 번식시키는 대표적인 방법은 씨앗을 이용하는 실생 번식입니다. 가을에 여문 씨앗을 채취한 뒤 노천 매장을 통해 저온을 겪게 하면 이듬해 봄 발화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씨앗 껍질이 단단하기 때문에 미리 흠집을 내거나 하루 정도 물에 불려주는 방법도 발화를 돕는 데 도움이 됩니다. 봄이 되면 부드럽고 배수가 잘 되는 상토에 씨앗을 심고 적당한 습도를 유지해주면 서서히 싹이 올라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발화 이후에는 직사광선이 너무 강하지 않은 곳에서 초기 생육을 관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묘목이 어느 정도 자라면 화단이나 정원에 옮겨 심어 본격적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씨앗 번식 외에도 숙지삽을 이용한 삽목 번식이 시도되기도 하지만 발근율이 다소 낮은 편이라 일반 가정에서는 씨앗 번식을 더 추천드립니다. 발화 이후 첫 해에는 생육 속도가 비교적 더딘 편이라 조급해하지 않으시고 꾸준히 관리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해부터는 눈에 띄게 생장 속도가 빨라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시기에 맞춰 화단으로 옮겨 심는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이들과 함께 씨앗부터 나무로 자라나는 과정을 관찰하시면 자연스럽게 생명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교육적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모감주 나무의 유래부터 개화 시기 지역별 차이, 꽃말 그리고 직접 키우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모감주 나무 개화 시기를 제대로 감상하려면 충분한 일조량과 좋은 배수 환경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초여름 노란 꽃이 피기 시작하면 계절은 어느새 장마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자연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꽃이 지고 난 뒤에는 풍선처럼 매달린 열매가 또 다른 볼거리를 만들어 사계절 내내 다양한 매력을 보여주는 나무입니다. 조경수로도 정원수로도 활용 가치가 높으며 관리 난이도가 비교적 낮아 처음 나무를 키워보시는 분들도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길을 걷다가 노랗게 물든 모감주 나무를 만나신다면 오늘 알려드린 이야기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사는 동네에도 모감주 나무가 심어져 있는지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근처에서 모감주 나무를 발견하신다면 댓글로 어느 지역인지 그리고 개화 상태가 어떤지 알려주시면 더 정확한 지역별 정보를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접 키워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한 해결 방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의 댓글, 하이퍼 버튼, 슈퍼땡스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화훼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화훼 전문 유튜버 아델라플로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